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곡은? 네, If I Had You라는 곡을 1928년에 작곡된 곡인데요. 한 5버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할 곡은 아트 블레이키의 A Night at Birdland라는 앨범에 있는 If I Had You, 콜맨 호킨스, 그리고 리코니츠 세 버전은 연주곡들이고요. 그리고 네킹 콜이 보컬로 한 거, 그리고 더 옛날 곡인 베리 굿맨, 네, 아주 스몰 콤보 섹스텟에 이렇게 해서 5곡의 If I Had You를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트 블레이키 퀸텟의, 이게 퀸텟이라 하면 아트 블레이키 앤더 재즈 메신저가 너무 강하니까 생기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 전야제 같은 느낌이던 시절에 연주된 곡인데요. 라이브 앨범이죠. A Night at Birdland. 그 뉴욕의 버드랜드 클럽. 예. 재즈 클럽. 1954년 2월에 녹음이 됐고 그해 10월에 10인치 LP로 볼륨 1, 2, 3로 나왔는데요. 볼륨 1, 2, 3 중에 볼륨 3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 If I Had You. 멤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트 블레이키 드럼이고요. 베이스가 컬리 러셀. 같이 재즈 메신저스를 이제 이끌게 될 호레이스 실버가 피아노. 루 도널슨이 알토 색소폰을 불고 클리포드 브라운이 트럼펫을 부는데 이 볼륨 3에 있는 If I Had You라는 곡은 앞뒤 곡들이 전부 다 하드밥으로 몰아치는데 이건 잠깐 쉬어가는 발라드여서 그런지 아쉽게도 클리포드 브라운은 여기서 연주를 안 하고 루 도널슨의 알토 색소폰 연주인데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재즈라고 인지하고 좋아하게 된 곡이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동창이 음악을 혼자서 이렇게 여러 곡 이렇게 녹음해서 듣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친구의 아버님이 또 오디오 광이셔서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안방에 가면은 건드리지도 못할 만한 오디오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CD 하나를 제 친구가 혼자 아버지 없을 때 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재즈고 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멜로디가 좋으면 와 좋은 거였는데 그때 들었던 곡이 If I Had You. 그러니까 3분 30 몇 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품인데 처음에 피아노로 호레이스 실버가 시작을 하면 루 도널슨이 알토 색소폰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데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도 음악을 듣다가 If I Had You란 곡이 나오면은 그거랑 비교해서 듣기 시작한 거죠. If I Had You 노래가 러브송이에요. 발라드 그쵸. 러브송인데 아주 절절한 그 사랑을 구애하는, 호소하는 그런 가사예요. 내가 너를 가졌었다면 뭐 거친 바다도 건너고 높은 산도 건너고 뜨거운 사막도 건널 수 있어. 내가 너를 가졌다면 나는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 사랑을 받아줘. 뭐 이런 네킹콜이 아주 참 이렇게 잘 불렀어요. 근데 이 보컬곡들은 보컬곡을 먼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선 연주를 들으면은 아트 블레이키 거 들으면 정말 이렇게 야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보컬곡 먼저 듣고 가사도 대충 이런 거 이렇게 좀 해놓고 장착하고선 들으면 훨씬 그렇죠. 곡이 쉽게 와닿을 겁니다. 게다가 이 아트 블레이키의 이 앨범은 A Night at Birdland라는 앨범은 본격적으로 재즈 메신저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54년에 나온 앨범인데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드밥의 시작점이라고. 그러니까 하드밥이 모던 재즈 시절, 그러니까 비밥으로 40년대 모던 재즈가 시작이 돼서 50년대쯤 오면은 이제 쿨 재즈, 하드밥. 근데 이제 하드밥적인 어떤 그 느낌의 제일 첫 번째 완성도 있는 연주로 이 앨범을 꼽죠. 근데 그 앨범에서 가장 발라드가 If I Had You. 그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트 블레이키는 음악만이 아니고 음악 그 연주만이 아니고 드럼 연주만이 아니고 삶의 태도도 참 재밌는 아주 진중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아트 블레이키 얘기하면 우리 재즈 메신저 얘기했잖아요. 전에 이게 재즈
자이언트들의 사관학교야. 그렇죠.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그냥 일관되게 그냥 자기 길을 갖다가 오버하지 않고 남들 뭐 쿨재즈니 뭐니 이럴 때 야 웃기지 마라. 나는 그냥 This is my way.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유지를 했죠. 그냥 그 재즈의 그러니까 비밥의 전통을 스윙과 비밥의 전통을 그냥 이렇게 쫙 잡고선 흔들림 없이 쫙. 우리가 마일스 데이비스 얘기할 때 마일스 데이비스는 본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서 음악의 흐름을 이렇게 방향을 훅 바꿨다면 이 아트 블레이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한 거를 쭉 그냥 일자로 밀고 나간. 그러니까 뭐가 좋다가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할 거냐는 자신이 택하는데 이분은 그 길을 택한 거죠.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 인터뷰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델로니우스 몽크랑 굉장히 친했대요. 근데 장례식장에 안 갔어. 그래서 아트 블레이키한테 너 그렇게 친했는데 너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다. 산 자를 위한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이 내 장례식 괜찮았어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누가 와서 한번 해준다면 나도 갈 텐데 장례식은 산 자들의 것이다.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깊어요. 이 사람 정말 깊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 뭐 장갑차나 뭐 호화로운 이런 차들이 쫓아가는 걸 본 적이 없다. 장례식을 장을 쫓아가는 건 리스펙트뿐이다. 그래서 살면서 그 리스펙트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아니 이 사람이 깊어. 그 재즈 메신저라는 그 팀 그렇게 이끌어온 게 재즈 우리 매니어들 그리고 재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지. 그렇죠. 재즈 메신저스를 거치면 다들 대가가 됐으니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재즈 메신저스에 왜 들어가고 싶었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배웠고 익혔으며 나와서 뭘 하느냐가 그 아트 블레이키라는 분을 중심으로 거기를 거쳐 나오면은 다 각자의 개성이 살아나는 그 인큐베이터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사관학교이자. 치코리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치코리아도 거기 출신이니까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척 맨지언 아시죠? 척 맨지언도 재즈 메신저 출신이에요. 키스 자렛도 있었고 뭐 윈튼 마샬리스. 윈튼 마샬리스. 그렇지. 있었고. 80년대 윈튼 마샬리스가 그 꽃을 피워줬지. 전에 얘기했던 게 키스톤 3라는 앨범. 근데 그게 후반기에 가장 명반이라고 재즈 메신저스에 일컬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도 가 20살에 트럼페터를 기용을 해서 음악을 새롭게 또 한번 리셋하고 리뉴얼하는 그게 아무한테나 있는 그런 분이 평소에 어록도 그렇게 남기실 정도로 그런 깊이가 있었던 분이죠. 다음 If I Had You는 더 선배님이죠. 콜맨 호킨스. 콜맨 호킨스가 1904년생이신데 오늘 얘기할 앨범은 호킨스 Alive at the Village Gate. 이것도 역시 라이브 앨범이에요. 62년에 녹음해서 63년에 나온 앨범인데 콜맨 호킨스는 그냥 대가의 향기가 아주 물씬 나는. 그러니까 If I Had You는 54년에 아트 블레이키는 루 도널슨이 알토 색소폰으로 아주 매끄럽게 짧게 탁 뽑아냈는데 더 선배이신 콜맨 호킨스는 그보다 더 뒤인 62년에 그러니까 58세 정도 돼서 아주 관록 있는 연주가 거기에 피아노가 타미 플래너겐이라는 젊은 그 당시 후배 피아니스트가 너무 깔끔하게 보좌를 하고 어떻게 그 연세에 여기서 연세가 많다는 거는 뭐 늙어서가 아니라 그 관록으로 쫙 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되게 모던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윙 시대부터 그렇지 1세대잖아요. 예, 비밥 뭐 하드밥 후배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자신을 그 어떤 그 호방 그 선을 지키면서 각 시대에 맞게끔 후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연주를 쭉 하셨는데 62년도 연주 들어보시면은 오히려 요즘 테너 색소폰 부는 사람이 되게 그런 톤으로 분다고 하면은 와 정말 대단한
친구 나왔다 싶을 정도로 되게 인상적인 연주가 있고요. 그 다음 버전은 또 다른 라이브 앨범인데요. 리코니츠 at 스토리빌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은 1954년 아트 블레이키 퀸텟의 If I Had You가 1954년 2월 녹음인데 이 리코니츠의 at 스토리빌에 있는 If I Had You는 그로부터 한 달 전 보스턴의 재즈 클럽이죠. 스토리빌에서 녹음을 한 이분도 만만치 않죠. 특유의 그 솔로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 길게 늘리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피아니스트는 로니 볼이라고 영국 출신 피아니스트인데 너무나 또 깔끔하게 어우러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 If I Had You를 연주해줘서 고마울 정도로 같은 54년인데 아트 블레이키와 리코니츠 말하자면은 동부하고 서부 느낌인데 뭐 연주는 보스턴 동부에서 했지만 리코니츠 그러니까 같은 곡을 어떻게 그 한 달 사이에 뮤지션들이 어떻게 다르게 연주하는지 그 한 달 상관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 라이브 앨범 버전으로 1, 2, 3죠. 아트 블레이키, 콜맨 호킨스 그리고 리코니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If I Had You란 곡을 처음 듣는데 보컬이 있는 버전. 그러니까 제목으로 뉘앙스는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가사를 좀 들여다보고 사람 목소리로 느낀다면은 그 곡의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더 확실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넷 킹 콜 버전의 If I Had You. 넷 킹 콜이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솔로로 나오는데 그 이후의 곡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전에는 넷 킹 콜이란 이름이 아니라 킹 콜 트리오라는 팀으로 트리오죠. 피아노, 기타, 베이스. 요 트리오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 킹 콜 트리오 시절에 1949년 녹음인데요. 78회전 10인치로 처음 나왔던 곡인데 If I Had You. 넷 킹 콜은 그 단아함 그리고 그 보컬이 주는 소프트함.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넷 킹 콜을 듣고 나머지 곡들을 들으면 아, 이 곡이 이렇게 변주가 되고 해석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넷 킹 콜이 그 흑인 뮤지션 중에서 거의 최초로 전국적인 명성을 그러니까 흑인들 세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백인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가수잖아요. 네, 전에 얘기했었지만 개인 TV 쇼까지 있었을 정도면은 연예인으로서의 넷 킹 콜이 또 따로 있는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넷 킹 콜이 부른 노래가 재즈 스탠다드가 그래서 많아요. 왜냐하면 잘 알려진 곡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재즈 즐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보컬곡이랑 같이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보컬곡들을 보면은 그 재즈맨들이 연주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일반적인 곡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서 왜냐하면 그래 다들 알아야지 자기네들이 애드립을 하고 임프로바이제이션을 하고 할 때 그 기량 저 사람은 저렇게 연주하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니까 어려운 곡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곡은 사실 피해요. 그렇죠. 나중에 비밥 시대나 와서 이제 작곡을 하고 재즈를 위한 작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다 이렇게 스탠다드 곡들이 있었어요. 넷 킹 콜 음악 듣고 하여튼 나머지 곡들 들으면은 야, 이게 참 대단한 연주들이다. 재밌네. 그렇죠. 그런 스탠다드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 기울여지는 첫 번째 동기가 생기는 거고 연주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곡, 듣는 사람과 아는 곡을 내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두 개가 만나니까 그 시대에 같은 곡을 스탠다드화 된 곡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내면은 듣는 사람은 골라서 듣고 우리가 계속 해오는 작업이 한 곡을 갖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 놨나를 듣는 뭐 그런 그 의미가 거기에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 재즈를 듣는 의미죠. 네. 재미죠. 야, 재즈는 정말 인생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기본 곡이 있고 테마가 있어요. 연주하는 테마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방향이거든요. 목적지는 없어요. 방향만 딱 제시가 돼.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연주될지 자기들도 모르니까 연주하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연주하는데 제가 저렇게 연주해 그러면 나를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또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네.
만약에 야 너 그렇게 난 내려갈래 이러면 그 연주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소한의 약속만 하고 각자의 느낌대로 펼치면서 네. 서로 이렇게 협조해 가는 거지.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서로를 위하면서 연주를 하는 게 재즈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는 아까 약속했던 테마로 다시 목적지로 다시 이렇게 쫙 끝나고 예. 재즈맨들이 뭐 하나같이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지만 연주에 딱 들어가서는 자기만의 자기 기량을 갖다 뽐내지 않아요. 그럼 재즈 연주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연주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 매 순간 자기를 죽이고 동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끌어안아야지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하고 그거가 잘 되는 연주가 훌륭한 연주라고들 하는 거고 인생도 그런 것 같으니까 네. 하루 내가 뭘 해야지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나주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같이 끌어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 이게 재즈맨들이 재즈 연주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면은 우리도 아주 멋있는 하루하루 만들 수 있을 것 지금 말씀 같아요. 듣다 보니까 빌 에반스가 스코트 라파로란 베이스를 만나갖고 연주를 하다가 느낀 거를 그 자서전에 쓴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서로 듣고 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그 사람한테 그 스코트 라파로한테 느꼈던 건 내가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는 듯한 걸 느꼈다고 하니 그러면 한 단계 더 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참 그런 사람을 인생에서 만나면 그 또한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행운이죠. 그러니까 서로 좀 배려를 하면 사실 좀 괜찮을 것 같아. 힘들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난 또 남 생각하고 이러면 뭐 힘들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참 힘든 얘기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재즈맨들이 재즈 연주를 하면서 늘 그 태도를 갖다가 놓치면 뭐 재즈 망하는 거니까. 우리도 사는 게 좀 재즈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재즈맨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마지막 한 곡. 더 옛날로 한번 가보죠. 41년도 베니 굿맨 섹스텟의 41년도 이것도 역시 78회전으로 그 10인치로 나왔던 싱글에 있는 곡인데 If I Had You 베니 굿맨. 베니 굿맨이 30년대 시작된 그러니까 20년대부터 시작은 됐지만 30년대 전성기를 이뤘던 스윙 시대를 대표하는 밴드 빅밴드의 리더였잖아요. 근데 이제 빅밴드로 공연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트리오, 쿼텟, 섹스텟 이렇게 3명, 4명, 6명 뭐 이런 식으로 스몰 콤보로 해서 연주를 했었나 봐요. 공연 중에도 그랬고 레코딩도 그랬고. 자, 30년대 중반에는 되게 유명한 스몰 콤보가 있죠. 베니 굿맨에. 베니 굿맨이 클라리넷을 불고 피아니스트 테디 윌슨이 피아노를 치고 드러머 진 크루파 뭐 이렇게 해서 셋이서 클라리넷 위주의 어떤 곡을 짧은 곡들을 하고 거기에 바이브로폰의 라이오널 햄턴이 들어와서 쿼텟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41년도 요 즈음의 밴드에서는 섹스텟 구성으로 해서 녹음들을 했었나 봐요. 그 41년도 녹음인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 당시 분위기 빅밴드로 막 몰아치다가 관중들이 잠깐 휴식하고 있을 때 나머지 멤버들은 쉬고 몇 명이 딱 3명, 4명, 한 6명이서 이런 소품들을 싹 연주를 하는데 베니 굿맨이 클라리넷 연주자이잖아요. If I Had You를 41년도에 베니 굿맨이 이렇게 연주했구나를 들으면서 괜히 흐뭇해지게 되는 곡이랄까? 그런 되게 3분 정도 되는 곡인데 그러니까 마무리로 듣기 되게 좋은 곡 같아서 마지막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재즈는 원래 태생이 유전제 원래 춤곡이에요. 춤곡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비밥이 시작된 게 야 우리 정말 춤 반주로만 끝낼 수는 없어.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아트로 이렇게 넘어오고 듣는 몸으로 즐기는 음악에서 이제 들으면서 즐기는 음악으로 바뀌었는데 그 스윙감, 그러니까 어깨가 절로 이렇게 나는 그런 재즈들이 거론되면은 사실 베니 굿맨 빼놓으면 그렇죠. 듀크 앨링턴, 베니 굿맨, 카운트 베이시 이렇게 몇 명 뺄 수가 없지. 백인이어서 그런지 가장 파퓰러한 어떤 범위의 인기를 가졌던 사람이고 저는 빅밴드 시대에
여러 리더 중에 카운트 베이시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베니 굿맨은 너무 팝적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스몰 그룹의 연주들을 들으면 아, 난 이게 더 좋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아주 아름다운 러브송입니다. 그렇죠. 소중한 네가 있으면 난 왕이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여자 마음을 끌려는 If I Had You.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